자, 매일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시청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정신착란증, 공황장애, 기타 정신적 후유증을 겪으실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본격 자력 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분사를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요, 감정동사의 분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단,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조금 빠르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분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이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영어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동사하고 타동사,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요거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가적으로 비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분사 정리하는 이쪽 내용 보시기 전에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만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난 시간에 분사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사는 뭐라고요? 동사예요. 뜻은 동사예요. 뜻은 동사인데 이제 그거를 형용사처럼 좀 바꿔주고 싶어서 쓰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영어는 기본적으로 수식하는 말이 뒤에 온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정말 그냥 말씀만 드리고 말게요. 이거는 동사를 ing를 붙이느냐 ed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갈라지는 게 분사입니다. 자,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걸 그냥 다시 리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앞전 강의를 확실히 학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자동사를 ing로 두면 하는 중인, 타동사를 ing로 하면 그렇게 시키는, 뒤로 자동사도 pp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동작을 완료한 이라는 의미로 굳어진 몇 개의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동사는 반대로 이런 거 당한. 그래서 분사만 가지고 실제적으로는요, 현재 진행형하고 수동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는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가 되죠. 그래서 be 플러스 pp,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동태 같은 문장이 되고요.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를 주고 있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be 플러스 ing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현재 진행형의 형태와 같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잠깐 언급을 하고 싶으면 요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 2, 3, 4, 5 형식에서 이거는 몇 형식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몇 형식일까요?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be 플러스 pp,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보느냐, be 플러스 ing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보느냐, 저처럼 이게 그냥 비동사고 요거를 분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의 동사로 본다면, 단어는 두 개지만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동사 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문장은 이걸로 끝난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끝난 거죠. 1형식으로 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순수하게 요것만 동사고,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어, 얘는 이런 상태다, 그때 이렇게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맞춰서도 해석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이 형식이죠. 저는 이 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5형식 문법 체계가 틀렸다가 아니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 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5형식 틀렸으니까 배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안 드린다고 했어요. 나름의 일리는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을 신봉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플러스 약간의 알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감정동사의 분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흥분한 관중은 어디언스인데 그냥 people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흥분한 관중은 영어로 excited people일까요? exciting people일까요? 반대로 흥분되는 경기는 excited 게임이라고 할까요? exciting 게임이라고 할까요? 답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흥분한 관중은 죄송하지만 그냥 제가 people이라는 단어로 그냥 대체를 하죠. 어려운 거 쓸 필요는 없고 흥분한 관중은 excited people이 맞아요. 흥분되는 경기는 exciting 게임이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말로는요. 요거는 천천히 한국말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흥분한 관중이라고 얘기를 하건 흥분된 관중이라고 하건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의미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흥분되는 경기라고 하건 흥분시키는 경기라고 하건 의미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야 이거 참 흥분되는 경기군요. 이렇게 말을 하던 이 경기 사람 참 흥분시키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 차이 없죠. 근데 영어는 근데 그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조사가 큰 의미 차이를 가지지를 않는데 거꾸로 능동적으로 동작을 하느냐 수동적으로 동작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요 두 개의 조사가 뜻을 다르게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한국말은. 그것 때문에 흥분한 관중이라고 얘기를 하면 ing를 써야 될 것 같지만 흥분되는 이라고 하면 수동의 의미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조사의 의미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의미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전체의 의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흥분시키는 관중이 아니고요. 그죠?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흥분되는 감정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ed 형태를 쓰는 게 맞고요. 경기가 자기가 흥분한 감정이 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한테 이제 흥분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기죠. 그러니까 ing 형태를 써서 흥분되는 경기는 exciting 게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정동사의 분사는 뭐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순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단어의 뜻을 공부를 할 때 잘못하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기본적으로요. 감정동사는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이 자리에서 제가 타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건 앞에 거 보고 오셔야 돼요.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excite 동사의 원형으로서 excite는 뜻이 뭔가요? 흥분하다가 아니에요. 어라? 나 그렇게 외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하신 거예요. 흥분하다는 주어가 흥분하다 이렇게 끝나야 되죠. 문법적으로 자동사입니다. 그런 뜻으로 갖고 계셨다면. 하지만 excite는 흥분하다가 아니고요. 어떤 대상을 흥분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를 흥분시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녀석은 뒤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흥분시키다예요. 마찬가지로 interest, bore, embarrass 다 같은 문법적으로 타동사입니다.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흥미, 관심을 갖게 만들다.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지루한 감정이 들게 만들다.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좀 창피한 감정이 들게 만들다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들었다면 그죠? 당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겠네요. 앞에 썼네. 요걸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앞에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 요거죠.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요건 제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흥분을 시키다.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흥분하는 감정이 들게 만들다죠. 거기에다가 ing를 붙으면 그대로 그런 행동을 하는 중이죠. 다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 말이 야 너 창피해 이 말하고 똑같은 뜻이 됩니다. 반대로 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창피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당한 거예요? 요건 당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얘가 네가 참 민망하겠구나, 너 참 창피하겠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토익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적인 문법책도 그렇고 보면은 그 감정동사의 분사는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무슨 뭐 사람은 감정을 가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니까 ED, PP 형태로 가는 게 맞고 다른 사람이 아닌 사물은 이제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ing 이렇게 하면 맞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배우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전부 다 싹 다 다시 배우세요. 그러니까 사물한테는 ing밖에 될 수가 없겠죠. 요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사람한테 ing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볼게요. He is 지루하게 만들다, boring. 이래버리면 뭐예요, 이거? 그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을 되게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루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he is bored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지금 지루한 감정이 든 상태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ed를 쓰는 거예요. ing를 쓰면 그렇게 느끼게 만들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설명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고요. 분사를 만드는 원리가 하나 더 제대로 정립이 되면 사실 감정동사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말의 해석에 빗대어서 흥분되는 혹은 흥분한 관중, 흥분된 관중 뭐 이런 우리말의 해석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된 문장을 한국어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한국어로 그 말이니까 영어 문장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건 영작할 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특히나 감정동사의 ed 형태, 감정동사의 ing 형태 이거는 그 토익 시험에서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기본서에서 한 번씩 다뤄주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제 2, 3 넘어가서 고등학교 요때는 이제 내신에서 이거 많이 물어보죠. 이거 단골로 물어보죠. 이거 ing로 가는지 pp로 가는지 놓치지 마세요. 이게 타동사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하나 더 설명하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 알면 그 두 개의 관계만 제대로 따질 줄만 알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는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타동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exhaust 무슨 뜻이에요? 지치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치다가 아니라 지치게 만들다예요. 뭐를?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뭐예요? He is exhausted라고 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지친 상태가 된 거죠. 지친 감정이 든 거죠. 지친 상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지쳤네가 이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녀가 쇼크를 받았다죠. 이번에는 바로 나오죠. 받았다니까 이렇게 돼요. 왜? 쇼크는 뭐예요? 충격을 주다예요. 어떤 대상한테 충격을 주다예요. 여자가 충격을 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자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쇼크밖에 안 되나요? 아니에요. She is shocking. 뭔 말이에요 이거? 이 여자 굉장히 쇼킹한 사람이야.
왜 안 돼요? 교과서에서는 안 나올 뿐이지. 영화, 대사, 드라마에서 사람한테 분사를 ing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뭘로 구분해야 되는데요. 의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ing가 들어왔을 때, ed가 들어왔을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원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감정을 느끼다, 감정을 주다라는 약간 좀 특이한, 그죠? 어찌 보면 약간 좀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 그냥 헷갈릴지도 모르니까 주의하자 정도의 의미 이상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도요. 놀라다예요. 서프라이즈는 놀라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놀래키다예요. 어떤 대상을 놀래키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면요. 내가 다른 사람 놀래킨 게 아니라 내가 놀람을 당한 거죠. 놀라는 감정이 내가 나한테 들었잖아요. 그래서 들었으면 이디를 써요. 컴퓨즈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럽다가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들다예요. 어떤 대상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본 타동사예요. 전부 다. 어떤 대상한테 이런 걸 느끼게 만들다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요이도 짜증나다가 아니에요. 짜증나게 만들다 혹은 짜증이라는 감정을 들도록 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풀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대부분 이거 만족하다가 아니에요. 이거 만족시키다예요. 이리테이드도 격앙하다, 격앙되다가 아니에요. 격앙시키다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문장 구조 처음에 나오는 거 그리고 왜 자타를 자타로 봐야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사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이거 없이는 의미 못 만든다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을 가장 그 영어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분사하고 관련해서 뭐랄까 이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나중에 읽을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나 더 넣었어요. 분량상 어디다가 넣기가 애매해서 영어에서 의사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명사에다가 ed를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에다가 ed를 붙이면 뜻이 뭐냐면 뭐뭐를 가진, 뭐뭐를 지닌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갖춘 이런 뜻이 됩니다. 예문을 들으면 red haired girl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붉은 빨간 머리를 가진 소녀. 그러니까 뭐야? 빨간 머리의 소녀 정도 되겠죠? 그리고 good nature 이건 자연이 아니고 천성, 본성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천성이 좋은, 품성이 좋은 여성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같은 원리로 블루 아이드 걸 파란 눈의 소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의사분사 명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뭐뭇을 가진 지닌이라는 뜻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감정동사의 분사 한 번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타가 일단 개념이 똑바로 돼 있고 그 지금 ing냐 pp냐 이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헷갈려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내용의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전에서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적어도 원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럼 좀 바꿔주고 싶어서 쓰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영어는 기본적으로 수식하는 말이 뒤에 온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정말 그냥 말씀만 드리고 말게요. 이거는 동사를 ing를 붙이느냐 ed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갈라지는 게 분사입니다. 자,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걸 그냥 다시 리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앞전 강의를 확실히 학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자동사를 ing로 두면 하는 중인 타동사를 ing로 하면 그렇게 시키는 뒤로 자동사도 pp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동작을 완료한 이라는 의미로 굳어진 몇 개의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동사는 반대로 이런 거 당한 그래서
분사만 가지고 실제적으로는요, 현재 진행형하고 수동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는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가 되죠. 그래서 be 플러스 p. 흥분한 관중은 excited people이 맞아요. 흥분되는 경기는 exciting 게임이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말로는요, 천천히, 요거는 천천히 한국말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흥분한 관중이라고 얘기를 하건 흥분된 관중이라고 하건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의미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흥분되는 경기라고 하건 흥분시키는 경기라고 하건 의미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야 이거 참 흥분되는 경기군요, 이렇게 말을 하던, 이 경기 사람 참 흥분시키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 차이 없죠. 근데 영어는 근데 그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조사가 큰 의미 차이를 가지지를 않는데, 거꾸로 능동적으로 동작을 하느냐 수동적으로 동작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요 두 개의 조사가 뜻을 다르게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한국말은. 그것 때문에 흥분한 관중이라고 얘기를 하면 ing를 써야 될 것 같지만, 흥분되는 이라고 하면 수동의 의미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조사의 의미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의미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얘는 이런 상태다, 그때 이렇게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맞춰서도 해석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이 형식이죠. 저는 이 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5형식 문법 체계가 틀렸다가 아니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 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5형식 틀렸으니까 배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안 드린다고 했어요. 나름의 일리는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을 신봉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플러스 약간의 알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감정동사의 분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흥분한 관중은 어디언스인데 그냥 people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흥분한 관중은 영어로 excited people일까요? exciting people일까요? 반대로 흥분되는 경기는 excited 게임이라고 할까요? exciting 게임이라고 할까요? 답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흥분한 관중은 죄송하지만 그냥 제가 people이라는 단어로 그냥 대체를 하죠. 어려운 거 쓸 필요는 없고, p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동태 같은 문장이 되고요.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를 주고 있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be 플러스 ing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현재 진행형의 형태와 같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잠깐 언급을 하고 싶으면, 요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 2, 3, 4, 5 형식에서 이거는 몇 형식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몇 형식일까요?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be 플러스 pp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보느냐, be 플러스 ing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보느냐, 저처럼 이게 그냥 비동사고 요거를 분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의 동사로 본다면, 단어는 두 개지만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동사 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문장은 이걸로 끝난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끝난 거죠. 1형식으로 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순수하게 요것만 동사고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어. 자, 매일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시청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요런 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정신착란증, 공황장애, 기타 정신적 후유증을 겪으실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본격 자력 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분사를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요, 감정동사의 분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단,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조금 빠르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분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영어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동사하고 타동사,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요거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가적으로 비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분사 정리하는 이쪽 내용 보시기 전에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만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난 시간에 분사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사는 뭐라고요? 동사예요. 뜻은 동사예요. 뜻은 동사인데 이제 그거를 형용사